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네,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엘리원도 그 가족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코너죠? 네, 우리 엘리온독의 특별한 코너 뉴욕을 만나다. 네. 오늘 초대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 이분은 그 테네시 주에 있는 내쉬빌 그곳에 있는 미국 메해리 의대 거기에 부교수로 재직하시고 커뮤니티 매핑 인스티튜트 소장 그리고 한국 서울에 있는 커뮤니티 매핑 센터의 대표로 계시는 이만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란 단어가 좀 생소한데 커뮤니티 매핑이 무슨 뜻이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매핑하고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단 어떤 회사에서 던져주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여러 주체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는 매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그 지도 정보와 함께 내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맛집 지도 정보다.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동네에서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 지도 매핑에 가봤더니 그 맛집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맛집 정보를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정확한 위치 뭐 예를 들어 뭐 대기 시간 뭐 몇 시에 가면은 이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는 개인 정보들을 그 매핑에 같이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게 커뮤니티 굉장히 매핑. 약간 상업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경험한 그렇긴 하지. 커뮤니티 그 매핑은 그 2012년에 그 스톰 샌디가 왔을 때 그때 우리 차에다가 가스 넣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주유소 자체가 닫아버렸으니까 네, 닫고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가면은 막 정말 줄을 몇 시간씩 서 있어야 되고 네. 그랬는데 그때 가스 스테이션에 닫았는지 열었는지 아니면 줄을 얼마나 서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맵이 있었어요.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을 찍으면 그 주위에 어디에 주유소가 있고 그 주유소는 지금 닫았는지 열었는지 만약에 열었으면은 줄을 어느 정도 서야지 가스를 넣을 수 있는지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포메이션 자체가 정유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네, 그 소비자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샌디가 왔으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주유소에 갔더니 얼마 안 기다려도 돼. 그러면 그 정보를 그 매핑을 이용해가지고 그 개인이 입력하는 겪었던 거죠. 경험들을 그 지도 정보에 오버래핑을 하는 그런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지도 안에서 이제 그렇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거죠. 그러면은 그게 보통 구글이 지도 정보를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구글 맵을 이용하니까 구글 검색에서도 쉽게 검색이 되면서 지도 정보가 같이 뜨는 거예요. 네. 그런 매핑을 커뮤니티에서 한 매핑 인포메이션이 같이 뜨는. 네. 구글의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지.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샌디 때 그 가스 스테이션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맵도 만드시고 네. 또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데피니션을 이렇게 처음으로 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선구자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네. 그 이만수 박사님이 그런 분이시죠. 근데 뭔가 그냥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런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과 네. 또 그런 사회에 관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좀 네. 드는데요. 그죠? 네. 우리 예, 좀 맞아요. 모셔가지고 더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예, 그러죠. 네. 뭐 부득이한 상황으로 전화 연결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화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메이리대 부교수 커뮤니티 매핑센터 대표 이만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뵌 것 같은데 언제 또 거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게요. 네, 세상이 좁아요. 우리 땡스기빙 그 프라이데이 같이 보냈거든요. 우리 임 박사님하고 그리고 자제분들하고. 그래서 우리 좋은 시간 보냈죠? 그렇죠. 거기서 먹은 음식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맛있게 언제 먹어주세요. 또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네, 또 오시면 또 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대략 일주일 동안에 바로 지금 계시는 내슈빌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거기 있다가 거기 뉴욕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아마존 웹 서비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있다가 화요일 밤 비행기 타고 수요일 날 다시 여기 내슈빌로 왔어요. 그럼 그 사이에 라스베가스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비행기 타면 제가 막 뛰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익숙해요, 비행기 타는 걸. 우리 임 박사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저희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요.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예, 일단 제가 답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내시빌에 메리 의과대학의 그 가정예방의학과 부교수로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속칭 얘기하는 의료에 관련된 빅데이터랑 관련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 매핑 인스티튜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의대에서 맡은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는데 네. 거기 그러니까 설립자 겸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자주 갑니다. 원래 한국에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네. 요새는 몸이 지쳐서 네.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씩 가요. 네, 두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리고 뉴저지에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IT 스타트업 같은 게 있는데 네. 스타트업이 아니죠. 이제 벌써 26년이 됐으니까요. 그죠. 그쵸. 네, 네. IT 회사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스나 테크놀로지, GIS, GPS 그러면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GPS 관련. 우리 임 박사님 하면은 정말 그 지도왕이죠, 지도왕. 지도왕 그러니까 대마왕. 정말로 제가 사실 지도하면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네. 그 웹사이트 도메인 중에 ilovegeography.com, .net, .org가 다 제 거예요. 지도왕 맞으시네요. ilovegeography.com, .net, .org가 다 제 거라 네. 여기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그 GIS 회사가 ESRI라고 있는데요. 예. 그 회사의 모토가 ilovegeography야. 네. 그래서 제가 한참 힘들 때 제 도메인을 팔까 생각도 하고. 그러게요. 그 도메인 파시면 돈 좀 받으셨을 텐데, 그죠? 아직은 버틸 수 있으니까 좀 더 버텨보려고. 사실 저희 그 도케 씨와 저희와의 그 인연은 저희가 유학생 시절 때부터 저희를 항상 돌봐주신 삼촌처럼. 네, 저희의 멘토 같은 분이시거든요. 이 임 박사님께서 벌써 함께 한 지가 벌써 한 5년, 6년 됐죠. 예, 15년, 6년 정도 됐죠. 그쵸. 예. 그때는 러컬스에서 그 지리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티칭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지리 정보와 관련된 그 벤처도 운영하시고,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신다면은 여러 정보의 양이나 질, 그리고 처리 방법 등이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외에도 여러 하드웨어적인 것들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정말 저를 포함한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지난 10수년간의 이쪽 분야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설명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할까요? 한 3시간 할 수 있는데. 무섭군요. 3시간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할까요? 한 5분 정도 할까요? 네네. 10분도 괜찮고요. 10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10분, 편한 대로 하면 제가 3시간 해요. 네. 알면서 가게 안 됐어. 일단 이제, 제가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대 교수로 있지만, 네. 박사는 도시 계획하고 정책학을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어떻게 도시계획하고 정책학을 하면서 네. 그 의대에서 교수가 됐지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맞아요. 안에서 뭘 했냐면 지리정보라는 걸 한 거예요. 네. GIS라는 거를 그 도시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도로 이해하고 그거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 지리 정보가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는 거로 하면 5가지 컴포넌트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네. 또 그걸 처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걸 다 저기 하는 사람 그래서 그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리정보 1988년에 유니버스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펄에 이제 거기 도시 계획가로 유학을 갔었어요. 네. 근데 갔는데 그 여담으로 여러분 다 마이클 졸단 아세요 혹시? 알죠. 네. 당연히 알죠. 마이클 졸단이 거기 다닐 때 거기 그 학교 간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기 바로 전에 그 사람이 졸업을 했어요. 그럼 얼굴은 못 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네. 사람들한테 흥미를 이끌게 하려고 제가 네. 가끔 마이클 졸단이 그 그러나. 같은 때 비슷하게 이렇게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네.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저도 지리 정보를 처음 배웠는데 네. 그때는 뭐 컴퓨터도 일단 비싸야 됐고 소프트웨어가 엄청 비쌌어요. 네.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까는 데만 몇천 불씩 들고 그 데이터도 없어가지고 막 마우스로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막 그래서 겨우 그걸 쓰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뭐 버튼 누르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보면 뭐 크래시 되고 막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1990년에 이제 뉴저지로 갔죠. 네. 거기 그 지금 럭걸스로 가가지고 그때도 힘들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컴퓨터 속도가 계속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터넷이 이제 계속 그 인터넷의 속도랑 이런 것 저런 거 좋아지면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옛날에는 뭐 큰 테이프나 CD 같은 거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컴퓨터 가격도 엄청 싸지고 빨라지고 그죠. 싸지고. 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도 그 비쌌던 거는 아직도 비싸게 팔아요. 그 ESI라는 회사에서 아직도 비싸게 팔지만 2005년에 예를 들면 구글에서 구글 맵이 런칭이 됐어요. 그랬죠. 예, 구글 맵.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 맵캐스트 그런 것들 런칭이 되면서 맵캐스트. GIS가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민주화가 된 거야.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보급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제가 아까 그 GIS를 얘기했잖아요. 5가지. 네. 그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프로세스, people 이게 네. 있는데 이 지리 정보가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조그만 기관이나 그런 그 사람들은 쓰지 못한 거야. 너무 비싸고 어렵고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변한 거죠. 제가 원래 1992년에 PPGIS라는 걸 했어요. 그게 네. 뭐냐면 Public Participatory GIS, 그러니까 주민 참여형 GIS라고 이 지리 정보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쓰게 해서 행정이나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92년이 너무 이른 거였죠. 그렇죠. 이론만 막 사람들이 그렇지. 얘기만 하고 그렇죠.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2000년대 좀 중간부터는 이게 막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쓰게 되는데 이제 그 키 컨셉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싸지고 빨라지고 하드웨어도 엄청 싸지고 데이터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프로세스들도 이제 버튼 누르면 바로 내가 쓸 수 있게. 그리고 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지리 정보를 굉장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여담으로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병원에 그 전략 계획들을 해줬어요. 네. 병원에서 전략 계획을 하면 예를 들면 자기네들 의사의 위치를 다 지도 위에 올려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주소만 있으면 지도 위에 경도비도 찾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죠. 이 인터넷 GIS가 없을 때는
내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 의사 한 명 주소 찾는데 2부를 차지했어. 뉴저지에 의사가 25,000명이에요. 네. 내가 얼마를 받아요? 그럼 5만 불. 좀 많이 받으셨겠네. 5만 5만 불을 불. 받는 거야. 5만 불. 근데 그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제가 맨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일을 할 때만 쓰는 거니까 네. 그 정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웃기는 소리로 이거는 한국 분들만 얘기 듣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들으세요. 아니 영어 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없겠죠. 없죠. 예. 모르죠. 예. 네. 아직도 그 비용을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이런 노하우가 나가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 그래갖고 제가 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곳에 전략 그 계획들 그런 거 할 때 거의 요새는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네.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데이터가 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 피드 받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또 3,000% 빠졌구나. 요새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랬죠. 가격도 싸지고 빨라지고 쉬워지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키 컨셉 두 개를 좀 붙이면 하나는 인터오퍼러블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상호 운영성인데 사실 상호 상호 운영성을 운영성이요? 얘기하자면 우리 그 세프템버 11부터 그냥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플랫폼, 와이어리스나 와이어드를 상관 안 하고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엑셀에다가 그래프를 만들면 네.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쉽게 내가 마우스로 끌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진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쉽게 카피해서 내 파워포인트에 올린다든지 뭐 카카오톡에 올리면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 세대는 그거를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데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랬겠네. 옛날에는 뭐 엑셀 같은 그래프가 있으면 그때는 로터스 1, 2, 3라 그러는데 네. 그걸 내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래픽 프로그램을 그대로 또 다시 만들어야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데이터나 정보, 그래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쉽게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있는 게 상호 운영이에요. 네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정부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상업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그래픽이나 뭐가 있으면 그걸 내가 쉽게 끌어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커넥티비티, 네.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나 컴퓨터나 또 IoT, 센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커넥돼가지고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내가 접속하게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데이터를 쉽게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고등학생이 서울 버스 운영 데이터를 자기가 끌어다가 버스 안내 앱을 만든 거 아세요? 예. 뉴스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들어봤죠? 예. 그게 이제 걔도 똑똑한 게 있지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정보가. 옛날 같으면 얘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를 뭐 한 10년 전, 아니 20년 전이면 그런 데이터 자기가 그렇게 접속을 못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서버에 있고 그 정보를 쉽게 끌어다가 내가 써가지고 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 학생도 큰 작업은 없이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인터오퍼러블리티,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 그리고 커넥티비티, 이 모든 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변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가 그 데이터의 양과 그걸 끌어다 쓰고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그 어려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저희가 뭐 굉장히 빅데이터 그러지만 빅데이터의 어떤 의미는 데이터 하나가 굉장히 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연관이 돼서 빅데이터가 그죠? 한 그죠?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데이터